하나의 신앙이 불과 한 세기 만에 세계의 절반을 뒤바꾸고 새로운 문명의 기틀을 세운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이 아닙니까? 척박한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동이 오늘날까지 전 지구적인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100대 사건 중 28번째로 기록된 이슬람의 경이로운 확산 과정을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20분간의 장대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역사를 관찰하는 자가 아닌 7세기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한 이 거대한 파도의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정교한 기록과 유물을 통해 고대 이슬람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이슬람 문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의 장벽을 넘어 1400년 전의 뜨거운 사막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 거대한 발걸음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목격하십시오. 7세기의 아라비아 반도는 생존 자체가 매 순간의 투쟁이었던 거대한 모래의 바다였으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독특한 부족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낮에는 화씨 120도를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이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기후 조건은 아라비아인들에게 강인한 생존 본능과 더불어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독특한 민족적 기질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거친 모래 언덕 사이로 듬성듬성 위치한 오아시스들은 흩어져 살아가던 부족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생명선이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초기 정착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듯 보였던 이 반도는 사실 동양과 서양을 잇는 보이지 않는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하여 수많은 물자와 사상이 교차하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대지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베두인들은 가축을 몰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투쟁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당시의 지형적 특성은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단결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왜 하필 이곳에서 태동하여 들불처럼 번져나갔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1200년 전의 아라비아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음을 수많은 고대 기록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은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유목민들에게 경외심과 더불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래 언덕의 곡선마다 서려 있는 고단한 삶의 흔적들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보이지 않는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이는 곧 거대한 파동으로 분출될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압골 변화와 강수량 통계에 따르면 아라비아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생존을 위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척박한 대지는 단순히 모래 더미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 잉태되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지만 비옥한 자궁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독특한 구성을 가진 이 지역은 외부 문명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인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태동한 새로운 역사의 첫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시의 아라비아 사회는 혈연 중심의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소규모 부족으로 나뉘어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을 일상처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복수라는 엄격한 부족 규율은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으며 이는 부족 간의 끝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그들은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와 부족권 간의 유대감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척박한 환경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메카는 쿠라이시 부족의 주도 아래 상업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나 도시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메카의 사회적 모순은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평등한 사회 질서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싣고 온 것은 단순히 향신료와 비단뿐만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동향과 다양한 종교적 사상들이 뒤섞인 정보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은 이슬람이 제시한 만인 평등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빠르게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부족 단위의 단편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인 움마로 결집하고자 했던 열망은 당시 아라비아 사회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된 당시 메카의 인구 통계와 상업 거래 내역은 이 지역이 단순히 종교적 성지가 아닌 경제적 권력의 중심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움직임은 곧 부족 간의 장벽을 허물고 아라비아 전역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구심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메카의 좁은 골목길마다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변화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조세 기록과 시장 가격의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보면 쿠라이시 상인들의 독점이 얼마나 민중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현장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평등의 이념은 억눌렸던 민중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웅성거리는 시장 통의 소음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목소리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부족의 경계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했던 그 장엄한 도전은 메카의 뜨거운 지평선 위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기 6BC 미년에 단행된 메디나로의 이주, 즉 해지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이슬람이 종교 단체를 넘어 정치 공동체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메디나에서 형성된 초기 움마는 부족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의 계약을 체결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초기 이슬람 공동체가 겪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은 구성원들의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외부 세력과의 충돌에서 강력한 응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나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주변 부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이 새로운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확립된 법과 윤리체계는 훗날 거대 제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반이 되었으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되었습니다. 초기 공동체의 인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체계적인 보급과 훈련을 가능케 하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였습니다. 메카로의 입성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협상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며 이슬람의 도덕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아라비아 반도 내부의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으며 이제 그 시선은 반도 너머의 광활한 세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근거에 따르면 이 시기의 이슬람은 이미 주변의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쇠퇴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의 초기 성장은 단순한 종교적 열정의 결과가 아니라 치밀한 조직 관리와 사회적 비전이 결합된 고도의 전략적 성과였습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은 이제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 정신적인 연대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메디나의 헌장이라 불리는 초기 법전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권과 공동체 의무를 명시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러한 탄탄한 내부적 기틀 위에서 이슬람은 이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외적 확산의 길로 당당하게 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와 보급망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강인한 공동체가 어떻게 거대 제국들과 맞서 싸워 승리했는지 그 장엄한 전장의 한복판으로 떠날 것입니다. 서기 636년 야르무크 전투는 이슬람 군대가 수적으로 4배나 우세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대군을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사건입니다.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가 구사한 기만 전술과 신속한 기동력은 철저하게 준비된 전사들의 용맹함과 결합하여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제국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의 카디시아 전투 승리는 동방으로 향하는 거대한 문을 열었으며 고대 문명의 한 축이 무너지는 장엄한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군대는 불과 10년 만에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전역을 장악하는 압도적인 정복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당시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매 전투마다 투입된 병력의 수와 전술적 배치는 현대 군사학에서도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사례로 연구되고 있으며 역사적 사료들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단순히 무력의 우위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과 지휘관들의 탁월한 전략적 안목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습니다. 정복된 지역의 요새들과 도시들이 하나둘씩 이슬람의 깃발 아래 놓이면서 제국의 영토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로 뻗어나갔습니다. 비잔티움과 페르시아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권위는 신흥 이슬람 세력의 파죽지세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장의 뜨거운 열기와 전사들의 함성은 1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엄중한 교훈과 함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확산은 단순한 영토 정복을 넘어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블록을 형성하며 인류 문명의 지형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역사적 대업이었습니다. 당시 기병대의 기동 속도와 보급선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현대적인 군사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전설적인 명장들이 이끄는 이슬람의 군단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대륙의 끝을 향해 진격했으며 그 발걸음마다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이 위대한 승리의 기록들 속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더욱 깊이 있게 고찰해 볼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 그들의 발자취를 덮었지만 기록된 수치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찬란한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고도의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졌는지 그 통치의 현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진정한 강점은 무력 정복 이후에 보여준 유연하고 지혜로운 통치 방식과 행정적 관용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복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강제적인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지즈야라는 인두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종교와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통치 방식은 원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비잔티움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방군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기존 행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과 통신망을 구축하여 광활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갔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다원주의적 사회 구조는 제국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이는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랍어는 행정 공용어로 채택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케 했습니다. 제국 곳곳에 건설된 도로와 파발 시스템은 중앙의 명령이 변방까지 수일 내에 전달되도록 설계되어 통치 권력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성취는 이슬람 제국이 단순히 일시적인 정복 국가가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료들은 당시 이슬람 법정에 호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았던 이교도들의 사례를 구체적인 판결 기록과 함께 풍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법치는 이슬람의 확산을 뒷받침한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였으며 이는 제국의 정신적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의 행정문서 보존 수준과 서기관들의 전문성을 분석해보면 이들이 얼마나 고도화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제국의 기틀을 닦았던 개방성은 이슬람 문명이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관용의 대지 위에서 어떻게 찬란한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웠는지 그 화려한 전성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8세기 중반 탄생한 아바스 왕조는 바그다드를 건설하여 전 세계의 물자와 지식이 모여드는 명실상부한 문명의 용광로를 만들어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세워진 원형 도시 바그다드는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당대 최대의 메트로폴리스였으며 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과 수천 개의 시장, 그리고 수많은 도서관은 이곳이 단순히 정치적 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사상이 교류하는 문화적 허브였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 시기에는 농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교한 수리시설이 확충되어 제국의 경제적 토대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대서양 연안에서 중국의 국경까지 이어진 실크로드를 주도하며 디나르라는 국제 표준 화폐를 통해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한 종이 제조 기술의 전파는 지식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가능케 하여 인류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통치자들은 학문과 예술을 전폭적으로 후원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결정적인 토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은 매우 세련되고 지적이었으며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그다드의 거리에서 어울리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은 바그다드의 화려한 축제와 활기찬 토론 문화는 당시 이슬람 세계가 누렸던 풍요로움과 여유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융성은 이슬람이 인류 공통의 자산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세계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향신료의 종류와 수입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전 지구적인 교역망을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었는지 놀라운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그다드의 지적인 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 학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황금기의 정점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취들을 더욱 가까이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룬 알-라시드 칼리프에 의해 설립된 지혜의 집은 전 세계의 지적 유산을 수집하고 발전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자 연구소였습니다. 이곳에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인도의 수학을 아랍어로 정교하게 번역하였으며 이는 소멸할 뻔했던 인류의 지적 자산을 보존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정교한 아스트롤라베를 발명하여 별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였고 이는 훗날 대항해 시대를 여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학 분야에서도 알-콰리즈미와 같은 석학들이 대수학의 기틀을 확립하고 영의 개념을 포함한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하며 현대 과학의 언어를 완성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븐 시나가 집대성한 의학 전범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의사들의 교과서로 사용되며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성취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논리 구조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학문적 황금기는 유럽의 암흑기를 밝혀주는 등불이었으며 훗날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는 점은 역사가 주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제국 내의 수많은 병원과 공공시설들은 당시의 과학기술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수치에 따르면 당시 바그다드에는 수백 개의 공중 목욕탕과 정교한 위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며 이는 당시 유럽의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슬람의 학문적 유산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 전체의 지혜를 한데 모으고 발전시킨 진정한 지적 대역사였습니다. 당시 보존된 필사본들의 수와 번역된 저서들의 목록은 현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도 그 방대함에 있어 압도적인 위상을 자랑합니다. 지혜의 불빛은 어둠을 밝히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찬란한 지혜의 등불이 비춘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세기 아라비아의 척박한 사막에서 시작되어 전 지구적인 문명의 물줄기를 바꾼 이슬람 확산의 위대한 대서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대변혁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열쇠입니다.
20분이라는 장대한 시간 동안 이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목격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28위로 기록된 이 경이로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지적 성장을 응원하며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대작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